예, 테니스 엘보우 매우 만성적으로 호전이 됐다가 악화됐다가 반복을 하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속적으로 팔을 많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 엘보우의 통증 유발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팔꿈치 뼈에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이 달라붙어 있죠. 이제 우리가 이 근육들을 사용하면은 이 결국에 뼈를 시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뼈를 자꾸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가 결국에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짧아지게 된다면 이 잡아당기는 게 만성적으로 항상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듯이 머리카락을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두피 아프죠? 똑같습니다. 네, 뼈를 자꾸 잡아당기는 게 반복이 되면 뼈의 연골이나 아니면 연부 조직들이 염증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치료를 받아서 근육들의 길이를 다시 회복했을 때 통증이 호전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지속적으로 휴식을 유지해주지 않으시고 다시 사용하시기 때문에 통증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휴식이 동반되지 않는 치료는 치료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치료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셨던 이제 레스토랑의 한 셰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치료를 받다가 생각보다 너무 치료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주만 쉬면서 치료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휴가를 받으시고 3개월 동안 치료를 해도 통증이 지속됐던 그 엘보 통증이 휴식을 하고 나니까 휴식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니까 2주 안에 80% 이상 호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휴식이 반드시 동반된다면 매우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엘보우가 이거 만성적으로 재발되니까 이게 치료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많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한의원에서 꾸준한 치료로 꼭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생활 습관 아무리 쉬라고 말씀드려도 안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대 손상이기 때문에 12주 정도는 이제 안 아파야 되고요. 생활 습관에 있어서 요 위에 있는 이 근육을 안 써야 돼요. 이렇게 위로 젖히는 근육, 이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을 안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문을 열 때도 잡아서 이렇게 열고요. 소뚜껑을 열 때도 이렇게 열고요. 컴퓨터를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무조건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절대 쓰지 마세요. 하지만 꼭 써야 된다고 하면 손바닥이 보일 때만 힘을 쓰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컵을 들더라도 이렇게 받치고 드시는 게 낫고 이렇게 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을 열더라도 잡아서 이쪽으로 당겨주게 되면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팔꿈치에 아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주면 상대적으로 근육이 좀 안정이 돼서 좀 낫고요. 테이핑 요법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쪽에 치료들을 여러 가지를 아까 나온 치료들을 하시면 좋고요. 도침이나 이렇게 이제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법을 사용해주면 충분히 튼튼해지고 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12주 동안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팔은 이 팔은 없는 팔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팔이 돌아오는 3개월 뒤를 생각하시고 잘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목을 굽히거나 펴는 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바깥쪽
이제 그 팔꿈치 쪽에 염증이 생겨 있으신 것 같은데 원접번 원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보존적인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휴식을 충분히 취해 주시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서양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염증도 줄고 통증이 좀 줄긴 하는데 위장 장애가 많이 유발이 돼서 속이 쓰리고 아프고 밥을 잘 못 먹고 좀 붓고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면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고 재발률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데요. 제가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치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봉약침 치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봉침이라는 것은 정제된 벌의 독 성분을 갖다가 희석을 해서 통처에 이제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는 방법인데 페니실린이라는 양약에 비해서 1,300배 정도의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포인트가 주입된 부위에 면역 물질이 이렇게 모이면서 손상되고 이제 그 약해진 부위를 직접적으로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침 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 엘보 호전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니까 휴식을 못 취하시면 봉침이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꼭 맞으시면서 이렇게 그 치료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물리치료 받았을 때 통증이 좀 준다고 하신 걸로 봐서 주변에 근육도 단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팔을 굽혔다가 폈다가 하는 근육들이 있는 혈자리, 그러니까 수삼리나 지정혈이나 이런 혈자리에 침을 꽂고 전류를 걸어주는 침 전기 자극 치료를 해주시면 이제 근육이 이렇게 통통통통 튀면서 뭉친 근육이 잘 풀리게 됩니다. 편안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는 전기침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통처에 직접적으로 봉침 치료를 하시면서 근육이랑 그 다음에 인대 힘줄 동시에 이렇게 회복하시는데 지금 키와 체중을 봤을 때 굉장히 작고 마르고 왜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이나 힘줄에 충분히 영향이 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커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침치료, 약침치료 두 가지 다 받으시는데 이 치료로 조금 부족해질 수 있는 부족한 그 영양적인 부분을 한약 치료로 해서 좀 보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고 뻣뻣해진 근육의 긴장을 좀 이렇게 좀 잘 따뜻하게 더 풀어주면서 그 근육에 영양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보혈해주는 약재를 같이 이렇게 그 처방을 해서 복용하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는 독활기생탕이라는 처방이 있고요. 이 처방에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약재를 몇 가지 넣거나 빼거나 해서 가감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진맥 받으시고 한약 처방도 받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봉침 치료 받으면서 그 전완근 쪽에 침 전기 자극하는 전기침 치료 같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